예, 안녕하세요. 원의 박우신 파트너입니다. 제가 이제 지난주부터 어떤 이제 다른 것들은 좀 배제하고요. 최대한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는 그러한 코너를 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금일시장 굉장히 힘드셨을 겁니다. 금일시장 지난주 수요일에 이어서. 이게 하필 또 계속 수요일인 것 같은데요. 지난주 수요일에 똑같은 현상들이 좀 있었습니다. 외국인들이 풋을 대량 매수를 하고 그리고 선물을 대량 매도를 하면서 시장을 이제 강하게 하락을 시키는 일이 지난주 수요일에 있었는데, 마치 이제 데자뷰 현상처럼 금일 시장에서도 이제 그런 일이 있었고, 특히나 이제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이미 전일부터 단기적인 추세가 살짝 훼손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지난 수요일보다 더 급락을 하는 그러한 모습을 목격을 하셨을 거고, 시장에서 좀 힘든 하루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쯤에서 이제 제가 이제 기술적인 포인트를 위주로 이제 점검을 주로 해 드리다 보니까 어떤 부분을 말씀을 드릴까 좀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일단 금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우리가 이제 거래소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가 시가총액 1위 기업이고요. 2위가 SK하이닉스, 3위가 LG화학 순으로 이제 시가총액 순위가 이제 매겨져 있는데, 이 상위 종목들의 현재 기술적인 위치가 어느 정도 수준이냐를 한번 보고요. 어, 아무래도 이제 시황적인 측면에서 좀 굉장히 힘든 수급들이 외국인 쪽에서 발생이 되면서 시장이 좀 어수선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포인트 한번 점검을 해드리고, 그리고 말미에는 우리가 이제 기술적으로 한번 관찰을 해볼 필요가 있는 그러한 소위 이제 관심주라고 해야 될까요? 뭐 이러한 종목들도 소개를 시켜드리고, 그리고 과거에 이제 급등이 한 차례 나왔던 종목의 예를 드리면서 우리가 이제 향후에 종목들을 볼 때 어떤 포인트를 관찰을 해야 될지 그런 기술적인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진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화면을 한번 보시면 지금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순입니다. 지금 우측 상단에 보시면 삼성전자부터 이제 하이닉스, LG화학, 네이버, 그리고 뭐 삼성전자, 우선주, 카카오, 삼성바이오로직스, 현대차, SDI, 셀트리온, 기아, 포스코 등등 이렇게 이제 쭉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들의 간략한 위치를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각자 보유하고 계시거나 그리고 각자 고민이 많으신 종목들이 항상 있으실 건데, 가장 기본적인 포인트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들의 종목에도 충분히 적용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일단 들고요. 우선 이제 시가총액 1위 삼성전자입니다.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정도의 이제 기술적인 포인트에 위치해 있어요. 지금 보시면 이 빨간 선이 볼린저 밴드의 상한선이고요. 그리고 이 파란색 선이 볼린저 밴드의 하한선입니다. 그리고 이 붉은 계열로 나와 있는 부분, 그리고 푸른 계열로 나와 있는 부분이 우리가 이제 일목균형표의 그 구름대라고 하는 그러한 일종의 매물대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중심에 지나가고 있는 이 회색선, 이 회색선이 일목균형표의 기준선 자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가장 기본은 뭐냐? 추세가 지금 좋은지 안 좋은지를 판단하는 가장 큰 근거는 기준선으로 파악을 하시면 가장 손쉽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일단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현재 주가의 위치, 금일 좀 하락을 해서 82,100원에 마감을 한 자리인데, 일단 어떻죠? 일단 저 회색선 밑에 주가가 위치해 있죠. 자, 이것만 가지고도 설명을 드릴 수가 있어요. 무슨 소리냐면 앞전에 96,800원 고점을 형성했던 저 포인트는 1월 달입니다. 주가의 위치를 보면 계속 기준선을 중심으로 위에 주가가 위치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자, 저 96,800원을 형성을 하고 주가가 한번 하락을 하죠. 하락을 하는데 정확하게 반등을 한 포인트를 또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정확하게 반등한 포인트가 이 기준선 자리에서 정확하게 한번 이렇게 반등을 줬죠. 그리고 1월 말경에, 1월 말인데 이때 이 리바운딩 나온 이후에 다시 한번 기준선이 붕괴가 됩니다. 이러면서 이때부터 시장이 좀 안 좋아졌었어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 저 회색 라인 아래로 주가가 형성이 되고 돌파가 되질 않습니다.
2월달, 3월달 시장이 굉장히 힘들었을 때고요. 그 밑에서 주가가 움직이다가 이번에 오랜만에 이제 돌파가 됐었어요. 이번에 돌파가 됐던 시점이 보시게 되면 요 3월 말, 4월 초 요 시점입니다. 예, 저 시점부터 주가가 돌파가 되고 이후에 어떻죠? 다시 한번 회색 라인에서는 또 지지가 되는 모습들을 한 일주일여간 보였는데 최근 들어서 이 라인이 붕괴가 됐어요. 최근 들어서 주가의 위치가 이 라인 아래로 지금 내려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어찌됐든 추세가 좀 약하다라고 보는 게 맞다라는 얘기죠. 추세가 약하다.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면 앞전에는 추세가 좋았고요. 추세가 좋았고 이제 기준선 라인이 붕괴가 되면서 2월달, 3월달 추세가 좀 좋지 못한 구간에 진입을 했다가 4월 초, 3월 말에 3월 말, 4월 초에 다시 한번 윗방향으로 뭔가 트라이가 있었고요. 하지만 이제 최근에 다시 한번 추세가 또 약해지는 구간으로 들어왔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큰 그림은 지금 당장의 추세는 좀 약해요. 그리고 슈팅 이후에 늘려주고 횡보를 주고 있죠, 사실은. 그래서 조금 더 횡보 기간이 길어질 가능성을 현재로서는 배제하지 못한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거고요. 적어도 기준선 라인을 수복하기 전까지는 어떤 상방으로의 추세를 우리가 기대하기는 아직까지는 좀 이르다라고 평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종목 볼게요. SK 하이닉스입니다. SK 하이닉스도 오늘 좀 하락을 많이 했어요. 3.7% 하락을 하면서 5,000원 지금 하락을 했는데 아까 이제 말씀을 드렸던 포인트에 따르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심플하게 보시면 이 회색 라인을 한번 잘 관찰을 해보세요. 지금 주가의 위치는 4월 중순 이후에 회색 라인 아래로 내려와 있습니다. 이 말인즉슨 여전히 추세가 지금 원활하지 좀 않다라는 그 증거가 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은 어찌됐든 4월 초중순 이후에 기준선 아래에 주가가 위치하면서 아직까지는 상방으로의 추세가 좀 원활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볼 수가 있는 부분은 고점이 이 3월 초쯤에 고점을 한번 형성을 했다가 고점이 낮아지는 그러한 형태를 지금 띠고 있습니다. 저점도 이렇게 낮아지고 있죠. 보시게 되면 고점이 낮아지고 저점이 낮아지면서 어떤 N자형으로 좀 주가가 내려오는 모습. 잠깐만요. N자형으로 잠시만요. 이거 지우고 다시 그려볼게요. 고점이 이렇게 낮아지고 있고요. 저점도 이렇게 낮아지고 있고 이 안에서 이러한 패턴으로 지금 하락 패턴이 좀 짜져 있죠. 그래서 여전히 기준선 아래에 여기가 기준선입니다. 기준선 아래에 주가가 위치해 있고 고점과 저점이 낮아지는 가장 기본적인 패턴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추세가 역시 약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지금 시가총액 1, 2기업이 전부 추세가 약합니다. 그럼 이제 3위 기업 한번 볼게요. LG화학입니다. LG화학은 어떻죠? 기준선 위로 좀 올라와 있죠. 그런데 주가를 조금만 넓게 보면 어떤가요? 고점이 낮아지고 있는 추세는 좀 확연하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지금 고점이 이런 형태로 좀 낮아지고 있죠. 고점이 낮아지고 있고 저점은 어떤가요? 저점 역시 낮아지고 있죠. 그렇다면 이 종목은 이때가 언제죠? 자, 1월 초에 고점 한번 형성하고요. 2월 초에 다시 한번 고점을 형성하고 전형적인 쌍봉을 만들고 나서 이렇게 쌍봉이 나왔죠. 그리고 이 말씀드린 채널 안에서 N자형으로 아직까지는 지속적인 패턴이 좀 나와주고 있어요. 다시 되밀릴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합니다. 다만 서두에 말씀을 드린 대로 현재 주가의 위치는 기준선 위까지는 올라와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요. 여기서 뭐 바로 이 채널을 돌파를 하면 모르겠으나 만약에 되밀리더라도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되밀렸다가 다시 반등을 하면서 저점이 올라오고 다시 한번 상승을 도모하는 그러한 자리를 찾을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라는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LG화학 같은 경우는 굳이 이제 추세의 강도로 따지자면 중간 정도로 보시는 게 딱 맞겠습니다. 추세가 아주 안 좋다라고 보기도 어렵고 이제 조만간 다른 추세로의 전환이 일어날 수 있는 정도 수준으로 주가는 기술적으로 좀 올라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네이버 한번 볼게요. 네이버 같은 경우도 보시게 되면 주가가 앞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보다는 낮습니다. 하지만 추후에 이제 진행 정도를 봐야겠으나 일단은 역시 고점이 낮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주가가 어떻죠? 기준선 아래에 현재 위치해 있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고점에서 소위 말하는 우리가 고점놀이라고 하는 패턴, 즉 고점에서 추가적으로 가격적인 조정이 잘 나오지가 않고 고점에서 좀 버텨내는 모습들을 이렇게 보여왔는데 지금은 또 하락으로 기준선 아래까지 주가가 위치해 있고요. 자, 이러한 형태 자체는 우리가 이제 자주 보는 또 패턴 중에 하나인데 여기가 머리고요. 왼쪽 어깨, 오른쪽 어깨. 삼봉 형태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고점이 낮아지고 있는 헤드앤숄더 형태라고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네이버도 지금 추세가 좋다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자, 그 다음 종목 볼게요. 일단 우선주는 넘어가고요. 카카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카카오는 지금까지 종목들과는 확연히 다른데요. 카카오는 추세가 좋습니다. 일단은 기준선이 절묘하게 살아있는 모습을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고 최근으로 좀 확대를 해서 보더라도요. 참 묘하죠. 지금 재상장 이후에 한번 이제 급등이 나왔다가 이날이 언제입니까? 4월 23일입니다. 4월 23일 날 저점이 나온 포인트가 참 묘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4월 23일 날 저점이 나온 포인트, 정확하게 기준선 라인이죠. 그래서 기준선을 지키면서 아직까지도 추세를 좀 살려가고 있는 몇 안 되는 대형주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이버와는 다르게 아직까지는 좋은 추세를 좀 유지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올라오는 과정에서 이 기준선이 붕괴가 됐던 시점은 이 3월 초에 2, 3일 정도 붕괴가 된 이게 답니다. 나머지는 쭉 그 과정들을 보시면 이 앞선에 여기서도 그랬고요. 2월 초죠. 자, 2월 초에 저점이 나왔던 포인트도 정확하게 기준선이었습니다. 그리고 저거 언제죠? 2월 말경에 기준선이 또 저점 자리를 역할을 했고요. 그리고 잠깐 붕괴가 됐으나 2, 3일 만에 수복을 하고 지속적으로 기준선 위에서 그리고 가장 최근에도 정확하게 기준선 자리에서 반등을 하신 게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굉장히 정석 패턴으로 지금 올라오고 있다라고 추세가 좋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인데요.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추세가 아직 살아 있습니다. 얘는 오히려 일단 오늘 1.98% 하락을 하면서 79만 1,000원에 좀 마감을 했는데 내일 한번 잘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무슨 소리냐면 이 종목이 이번에 바닥권에서 3월 달에 바닥권에서 올라온 이후에 좀 강하게 올라왔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조정을 주면서 기준선과 21선이 만나는 자리까지 지금 좀 눌려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79만 원부터는 이제 반등을 한번 또 모색을 해볼 수 있는 앞서 이제 카카오에서도 보여드렸지만 이 자리는 한번 반등을 또 도모해 볼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자리만 지켜진다면 이 종목은 좀 리바운딩이 나올 가능성을 열어놓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전에 한번 추세를 보면 이 종목 역시 이 종목은 이제 2020년, 그러니까 작년이죠. 작년 6월 달까지 굉장히 강한 추세를 유지를 하다가 이때부터 약간 고점놀이 패턴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박스권으로 이 정도의 박스에서만 주가가 지금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80만원 중반대를 계속 고점으로 돌파를 못하고 계속 저항으로 현재 남겨놓고 있는데 일단 이 박스권 내에서의 구도도요. 이 저점이 내려가는 구도에서 저점이 올라가는 구도로 조금 바뀌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큰 박스도 돌파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조만간 모색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어찌됐든 현재 시점 기준으로는 좋은 추세를 아직은 유지를 해주고 있다, 예, 라고 평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종목 현대차인데요. 아마 많은 분들이 고민을 또 역시 하시는 종목일 겁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는 이제 몇 가지 기술적인 포인트가 있었던 종목이고요. 앞전에 굉장히 좋은 그러한 추세를 보여주다가 현재로서는 추세가 다소간에 좀 누워있는 그러한 양상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구름대도 현재 주가보다 위에 위치해 있는, 제가 구름대는 매물대라는 표현을 썼죠. 그런 매물이 좀 위에 위치해 있는 그런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현대차에서의 일단 첫 번째 포인트는요, 이 앞전에 이게 1월 달입니다. 1월 달에 있었던 저 갭자리예요. 1월 초에 강력한 갭을 동반하면서 이제 급상승을 보였거든요. 저 갭자리가 자, 이 정도 자리라고 볼 수가 있겠죠. 21만 원 선. 자, 21만 원 선이 현대차는 중요한 갭이 발생이 됐던 그러한 자리입니다. 그 이후에 주가 과정들을 쭉 보면요. 조금 이제 확대해서 볼게요. 자, 그 3월 말경에 반등을 한 포인트가 어디죠? 정확하게 제가 지금 주황색 선으로 그었던 21만 원 선일 겁니다. 그래서 이 갭자리를 메우고 주가가 리바운딩이 나왔던 상황이었어요. 정확하게 이 갭자리를 메우는 자리까지 하락을 하고 리바운딩이 나오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고점이 이렇게 낮아지고 있던 그런, 전반적으로 고점이 낮아지고 있는 양상은 여전하고요. 저점도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었죠. 하지만 이번에 이제 움직임에 따라서 저점이 올라오는 구도로 바뀔 수는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저점이 전반적으로 계속 낮아지는, 고점도 낮아지는 그런 패턴을 보여왔어요. 그래서 갭자리를 메우고 기준선 위를 올라탔다가 이번에 다시 한번 기준선을 살짝 훼손한 모습이거든요. 자, 오늘 일단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여기서 빠르게 2, 3일 내로 기준선을 회복을 한다면 추가적인 횡보 이후에 이제 상승을 또 도모를 해볼 수 있는 자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당장 위로 슈팅이 나오기는 조금 버겁겠지만 어찌됐든 전반적인 구도는 저점이 올라오는 구도로 바뀔 여지가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하락 과정이 좀 앞서 종목들보다는 더 시기적으로 진행이 됐기 때문일 거고요. 어찌됐든 지금 당장의 추세는 좋지 않지만 조만간 상승으로의 전환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여지 정도는 좀 남아있다, 이렇게 좀 평가를 내려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종목 볼게요. 삼성 SDI입니다. 자, 삼성 SDI 어떻습니까? LG화학하고 좀 비슷하다라는 느낌을 받으실지 모르겠는데요. 일단 삼성 SDI도요, 기본적으로는 저점이 올라오고 있어요. 이렇게 저점이 올라오고 있죠. 하지만 앞서 1월 달에 있었던 고점을 감안을 한다면 사실 이 고점까지 또 수복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또 과정들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구름대도 바로 현재 주가 바로 위에 위치해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지금 주가 자리가 어떻죠? 저점부터 올라오고 있던 최근 단기 추세 하단이기도 하고요. 공교롭게 지금 회색 라인에 딱 걸쳐져 있습니다. 기준선 라인이고요. 즉 이 종목 역시요, 이제 LG화학과 좀 비슷한 위치에, 아무래도 섹터가 비슷하다 보니까 그렇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2월 중순 이후에 기준선을 이제 하향 돌파하면서 이때부터 추세가 안 좋아진 거거든요. 그리고 바닥권에서 이렇게 다지는 구간들을 만들다가 최근에 이렇게 회색 라인을 이제 올라탄 상황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종목도 어떻게 보면 현재로서는 중립이라고 보시는 게 맞고요. 앞서 이제 LG화학도 이랬고 현대차도 이랬습니다. 삼성 SDI 역시 추세가 지금 약하다라고 보기는 어렵겠지만 이제 약한 과정들을 지나가고 돌릴 수 있는 정도의 위치는 좀 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현재 주가 기준으로 추세가 완전히 살아있다라고까지 보기는 좀 어렵다. 이제 과정들이 조금 더 진행이 될 그러한 개연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셀트리온입니다. 이건 뭐 두말을 할 건 없을 것 같고요. 추세가 안 좋습니다. 안 좋고요. 자, 고점도 계속 내려가고 고점 계속 내려가고 있죠. 그리고 저점도
이렇게 계속 갱신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고점이 낮아지고 저점이 낮아지는 전형적인 하락 패턴을 좀 띄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역시 말씀드린 대로 주가는 기준선 아래에 위치를 하면서 지금 음봉이 총 7거래일 연속 지금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지는데, 이러한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제 어느 시점에서 이제 바닥을 잡는 구간은 나올 겁니다. 거기에서의 이제 리바운딩은 나오겠으나 추세가 좋다라고 보긴 좀 어렵겠죠.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추세가 좀 안 좋은 종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좀 낙폭은 좀 과대한 상황입니다. 자, 기아를 한번 볼게요. 기아. 역시 이제 앞서 현대차를 보셨듯이 이제 기아도 좀 비슷한 정도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라고 평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앞전에서 현대차보다는 기아가 조금 더 추세가 좋았습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는 갭자리를 메우는 구간까지 하락을 하는 과정에서 추세가 좀 안 좋았던 모습이 한 달 전 정도에 있었다면, 기아차는 오히려 최근에 기준선 라인을 붕괴를 하면서 그 전에는 3월 중순 이후에 기준선 위에서 주가가 움직이면서 어떤 상승을 도모하는 과정이었다면, 최근 추세는 약간 흐트러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추후 주가의 진행 정도를 봐서 앞서 고점이 이렇게 낮아졌는데, 여기에서 저점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과정이었죠. 올라오고 있는 과정이었는데, 이 저점 3월 말에 기록을 했던 저점을 이번에 만약에 붕괴를 시킨다면 주가가 조금 더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갈 여지가 현재로서는 남아 있습니다. 역시 아직까지 추세가 좋다라고 보긴 어렵고, 다만 추후 진행 상황에 따라서 어떤 개선의 여지는 좀 남아있는 기술적인 포인트가 있는 그런 종목으로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 한 달 전에 현대차가 조금 더 안 좋았다면 지금은 위치상 기아가 상대적으로 조금 더 안 좋다. 그러니까 현대차는 이 하락 과정이 조금 많이 진행이 돼서 이제 저점이 올라올 수 있는 구도까지도 갈 수 있는 정도로 하락폭이 좀 많이 진행이 됐죠. 제가 이유는 설명을 드렸죠. 갭을 메우느라고 이런 과정이 진행이 됐다라고 보고 있고요. 근데 이제 기아를 놓고 보시면, 기아는 상대적으로 조금 윗단에 있고요. 여기서 만약에 이제 3월 말에 기록을 했던 저점을 깨고 내려간다면 추세가 다소간에 좀 흐트러질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포인트에서는 조금 조심은 해야 된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 다음 포스코입니다. 포스코는 추세가 굉장히 좋죠. 앞서 카카오와 마찬가지로 굉장히 좋은 추세를 여전히 좀 유지를 하고 있고요. 이 움직임들을 잘 한번 관찰을 해 보시면요, 이번에 올라올 때도 마찬가지의 과정들을 거쳤어요. 저 2월 중순 이후에 기준선을 올라탑니다. 2월 중순. 저 동그라미를 친 구간은 아니고 2월 중순. 여기서 이제 기준선을 올라타는 모습이 나오는데, 그 이후 주가 한번 과정을 보세요. 기준선 아래로 주가가 위치한 날이 딱 하루 있습니다. 하루. 언제냐? 이때 하루입니다. 딱 하루 기준선 아래로 이제 저런 형태를 우리가 또 아일랜드 갭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갭을 동반하면서 하루 뺐다가 다음날 바로 갭을 동반하면서 올려친 모습이죠. 예. 우리가 주가가 반전이 될 때 많이 나타나는 기술적인 포인트인데, 딱 하루 아일랜드 갭만 보이고 지속적으로 이 회색 라인을 지지를 해주고 오히려 압도적인 또 추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눌려도, 이런 추후에 주가가 눌리더라도 이 회색 라인은 훼손이 되지 않으면서 추세가 유지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아 보입니다. 최근에 이제 철강이나 조선이나 건설이나 이러한 경기 회복주라고 불릴 수 있는 섹터들의 흐름이 원자재 가격의 상승과 함께 이제 긍정적으로 좀 펼쳐지고 있었는데, 그러한 부분이 추세에서도 여실히 좀 드러난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결론은 추세가 좋습니다. 자, 다음 종목. LG전자가 참 재밌어요. LG전자인데, 앞서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다소간에 좀 불확실한 그러한 기술적인 포인트를 보이면서 추세가 좀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면, LG전자는 양상이 조금은 다릅니다. LG전자 같은 경우는 앞선에 이게 1월 초였던 것 같아요. 1월 초에 이제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박스권 구간이 있었고요.
그 이후에 이제 고점을 형성을 하죠. 형성을 하는데 이번에 이제 조정을 받는 과정에서요. 3월 달에 그 자리 앞선에 박스권 구간이 나왔던 자리에서 두 번 정도 지지해주는 모습을 확인하고 올라온 상황입니다. N자형으로 올라온 상황이죠. 그래서 앞선의 삼성전자 하이닉스와는 조금은 다른 그러한 행보를 보이는 게 LG전자입니다. LG전자의 추세는 현재로서는 살아 있습니다. 자 보시면 N자 형태로 올라오던 그 3월 달의 과정 이후에 보시면 이제 회색 라인은 올라탔고 심지어 구름대도 올라타 있는 상황입니다. 21선도 살아 있고요. 네. 그래서 이 종목은 추세가 좀 아직은 살아있는 몇 안 되는 또 IT 대형주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 회색 라인이 좀 깨지지 않는 이상은 여전히 좀 긍정적인 시각으로 보실 필요가 있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추가로 첨언을 드리면 역시 이제 가장 기본, 그러니까는 우리가 주가의 위치와 흐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주가가 보여주는 구도가 기술적인 포인트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21선이 얼마에 위치해 있고 뭐 본인적 상단이 얼마 가격을 흐르고 있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여러 가지 기술적인 지표들을 종합해서 그 주가가 어느 정도 위치해 있는지 히스토리컬하게 어느 정도 위치해 있는지 그리고 최근 몇 달간의 흐름이 어떤지를 파악을 하고 가장 기본은 고점과 저점이에요. 우리가 이제 다른 것들에 집중을 하다 보면 기본을 놓칠 때가 많습니다. 고점이 낮아지고 저점이 낮아지는 거를 좋다라고 보는 사람은 없음에도 불구하고 차트를 딱 봤을 때 그 부분이 확 눈에 들어오는 사람도 많지는 않으실 겁니다. 그래서 기본에 항상 충실하게 보는 그런 습관을 기르시는 게 기본적으로 좋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LG전자 마찬가지예요. 지금 고점이 이렇게 계속 낮아졌잖아요. 저점도 이렇게 낮아졌잖아요. 근데 어떻죠? 여기서 N자형 패턴을 보여주면서 저점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잖아요. 고점도 이렇게 갱신이 되고 있고 추세가 바뀐 거죠. 이 자리에서 추세가 돌아선 거고 현재까지는 그 추세가 유지가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가장 기본에 충실해서 보는 습관을 기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첨언으로 드리고 자 그다음 이제 현대모비스 삼성물산까지만 하겠습니다. 17번째 종목까지만 하겠는데 현대모비스 추세 어떻죠? 좋지 않습니다. 앞서 현대차, 기아차보다도 그러니까 현대차, 기아보다도 현대모비스의 추세가 조금 더 좋지 않은 모습이고 지금까지 본 것 중에서는 셀트리온과 함께 추세가 제일 안 좋은 대형주인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음봉이 연속적으로 또 누적이 되면서 이게 추세를 살릴 수 있는 기회라고 해야 되나요? 이러한 포인트들을 일단은 현재로서는 놓친 상황입니다. 지금 4월달 들어서 시장이 올라오면서 4월 초부터 기준선 위로 올라오면서 뭔가 도모하는 추세 전환을 도모하는 양상을 한 뭐 일주일여간 보였던 것 같은데 역시나 이 부분이 부담이 많이 됐겠죠. 기술적으로는 어떤 부분이냐? 이 구름대가 기본적으로 주가 위에 위치해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부담이 된 거고 거기서부터 쭉 흘러내리는 그리고 기준선이 깨지는 순간부터 주가가 지속적으로 좀 흘러내리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지금 이게 색깔이 좀 진해서 그런데 이거를 조금 더 압축해서 보면 우리가 의미 있는 자리는 항상 그런 현상들이 많이 발생이 돼요. 갭이라는 게 많이 발생이 되는데 이 현대모비스도 마찬가지로 단기적으로 이번에 기준선 라인을 깨는 중요한 자리에서 어떤 현상이 나타났죠? 갭이 나타납니다. 4거래일 전인 것 같은데요. 갭이 발생을 하면서 저기서부터 추세가 좀 확연하게 다시 안 좋은 쪽으로 바뀐 상황인 거죠. 4월 23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종목은 이제 셀트리온과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추세가 굉장히 약한 구간으로 진입을 했고 음봉이 누적이 되면서 단기적으로 하락폭이 좀 심한 그러한 특히 대형주들 같은 경우는 이제 저점을 잡는 구간은 추후에 나올 건데 그 과정에서 이런 종목들은 이제 바닥 잡는 과정들이 조금 더 길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단기적으로 추세를 V자로 돌리기는 기술적으로는 거의 좀 힘들다. 이렇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현대모비스는 어찌됐든 추세가 현재로서는 좋지 않다라고 평가를 내려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이제 SK텔레콤입니다. SK텔레콤 지금 뭐 거의 뭐 포스코 보는 것 같은 정도의 추세입니다. 아주 좋고요. 아주 좋은 추세를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베타 개수가 굉장히 낮은 이 베타 개수가 낮다라는 거는 변동성이 적은 종목이라는 얘기인데 변동성이 적다 보니까 이 정도 상승에도 지금 이 기준선과 주가의 갭이 많이
좀 벌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 정도로 지금 하락 없이 추세가 굉장히 좋게 형성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SK텔레콤은 지금 당장 추세는 좋은데 참 매매하기는 힘들겠죠. 아무래도 이제 하락각이 좀 있다 보니 상승각이 좀 있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거꾸로 뭐 앞서 뭐 현대모비스나 뭐 어떤 셀트리온을 봤을 때 이제 낙폭이 과대하다 보니까 리바운딩은 또 나올 수가 있다라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상승에 대한 각도가 좀 심한 종목들도 사실은 이제 소위 말한 보유자의 영역이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하지만 추세는 여전히 좀 긍정적으로 단기적으로는 돌아가고 있다라고 보겠고요. 자, 이제 SK 이노베이션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공통점이 나타나요. 지금 종목별 섹터별로 확실히 공통점은 나타나는 게, 이노베이션도 대표적인 배터리셀 업체다 보니까 앞서 이제 LG화학이 있었고요. 삼성 SDI가 있었거든요. LG화학과 삼성 SDI는 두 종목 모두 최근 들어서 기준선 위로 올라오면서 추세 전환을 좀 도모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이노베이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지금 한 가지 포인트는 있어요. 뭐냐면 이 갭이 이 자리에서 발생이 됐거든요. 이 자리에서 갭이 발생이 됐기 때문에 추후에 이런 갭을 메우는 과정이 진행될 여지는 현재 열려 있습니다. 다만 기준선은 그보다 아래에 위치해 있고요. 그리고 볼린저가 확장이 되고 축소가 되는 수렴이 되는 그런 과정을 현재 겪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일련의 주가 움직임, 뭐 좀 하락을 한다면 갭을 메우는 과정까지도 진행은 될 수 있겠으나, 이런 거를 우리가 추세가 꺾였다라고 보진 않고요. 추세가 좀 전환될 수 있는 그러한 구도로 현재 움직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전반적으로는 역시 고점이 좀 낮아지고 있는 형태입니다. 다만 최근 들어서 갭을 동반하면서 강한 상승 폭이 좀 나와주면서 추세가 전환될 수 있는, 즉 저점이 이렇게 올라올 수 있는 구도는 형성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추후에 만약에 이런 식으로 빠져서 주가가 이 갭을 메우는 자리까지 하락을 하더라도 여기서 다시 돌리게 됐을 때는 역시나 저점이 이렇게 올라오는 이러한 구도를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볼린저도 이렇게 축소가 되면서 확산, 수렴 끝나고 다시 확산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러한 포인트까지도 상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저러한 것들을 고려해 본다면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과 삼성 SDI와 마찬가지로 지금 추가적인 어떤 추세 전환을 모색하고 있는 과정에 있는 종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구름대도 밑에 위치해 있죠, 주가보다. 자, 이제 삼성물산까지만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제 삼성물산입니다. 어떻죠? 참 묘하죠. 지금 보면 오늘 이제 지수가 좀 많이 하락을 했었는데, 오늘 삼성물산의 밑꼬리가 단 위치를 한번 확인을 해 보십시오. 정확하게 회색선입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3월 말부터 이 회색 기준선 라인 위로 형성이 돼 있다가 이제 금일 이제 시장의 하락과 함께 상승을 했다가도 또 조정을 받았는데, 물론 이제 삼성 지배구조 이슈도 있는 종목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이 시간에 기술적인 포인트만 점검을 해드리는 코너고요. 그러한 기준에서만 본다면 오늘 삼성물산에서 가장 재밌었던 포인트는 정확하게 이 자리에서 반등을 보여줬다. 장중 밑꼬리로 저점을 단 자리가 기준선이다라는 게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이 종목은 이 구름대를 돌파를 할 때는요, 원래 순탄치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음운대를 돌파를 할 때는 한 방에 뚫는 케이스도 물론 있어요. 물론 있는데 대부분의 종목들은 이 돌파를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고요. 그 과정이라는 건 결국 등락 과정들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주가가 올라왔다가 눌렸다가 올라왔다가 눌렸다가 하는 그러한 일련의 과정들을 대부분 이러한 구름대에서 거치게 돼요. 그래서 일단 음운대 상단에서는 또 저항을 일정 부분 맞는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한 가지 또 포인트가 관찰이 됩니다. 어떤 포인트냐면, 이제 많은 분들이 조금 이해를 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자, 이때 1월 말입니다. 저 자리가 뭐죠? 갭자리죠. 저 자리가 1월 말에 정확하게 갭이 발생이 됐던 자리고요. 이번에 지수 이 삼성물산이 추세를 회복을 하면서 올라오는 과정에서 나타났던 고점이 이 자리입니다. 어떻죠? 이번에 고점이 이때 갭자리를 지금 메운 수준인 거죠. 그래서 하락갭이나 상승갭이나 이런 식으로 대부분
메우는 과정들을 많이 보이게 되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최근에 또 반등과 반등의 고점이 왜 저기서 형성이 됐는지를 설명할 수 있는 기술적인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이제 삼성물산 같은 경우는 앞선에 설명을 드렸던 종목들하고 좀 비교를 해보자면 뭐 LG전자라든지 뭐 내지는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 이러한 종목들과 마찬가지로 2, 3월 달에 어려웠다가 4월 달에 추세가 지금 전환이 되고 있는 종목군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으실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 제가 시가총액 1위부터 17위까지 기업들을 기술적인 어떤 추세에 입각해서 그리고 제가 일목균형표의 기준선이라는 걸 활용을 해서 간략하게 지금 점검을 해드렸는데 여러분들도 시청하고 계신 분들도 보유하고 계신 종목이나 관심 있는 종목들의 이러한 논리들을 좀 적용해서 본다면 지금 내 종목이 낙폭이 좀 과대한 상황인지 아니면 추세를 전환하려고 뭔가 기술적인 도모를 하고 있는 상황인지 내지는 단기적으로 지금 추세가 여전히 긍정적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는지를 분간은 하실 수가 있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결론적으로 오늘 시황이 굉장히 좋지가 않았는데 지금 쭉 한번 볼게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추세가 약하다고 말씀드렸고요. LG화학은 전환을 한번 노려보고 있는 종목, 네이버 추세가 좀 약하다 말씀드렸고 카카오 추세가 좋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추세 좋고요. 현대차 이제 추세 전환을 좀 도모하고 있는 자리. 삼성 SDI도 마찬가지로 LG화학과 마찬가지로 전환을 도모하고 있고요. 셀트리온은 약합니다. 기아 같은 경우는 이제 현대차와 비슷한 개념으로 추세 전환을 노려보고는 있으나 현대차는 이제 앞전에 낙폭이 나왔고 기아는 최근 들어서 여기서 이제 하루 이틀 주가에 따라서 조금은 아래로의 과정이 진행이 되고 다시 리바운딩이 나올 수가 있다 말씀드렸고요. 포스코는 추세가 좋습니다. LG전자 추세 좋고요. 현대모비스 좋지 않습니다. SK텔레콤은 좋고요. 예.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역시나 이제 LG화학과 삼성 SDI와 비슷한 정도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삼성물산 최근 들어서 역시 추세가 전환되는 종목 중에 하나다. 지금 대부분의 종목들이 어떤가요? 보시면 이게 상승 추세가 확연한 장은 어떤 식으로 펼쳐지냐면 특히나 지수 관련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대부분 한 80% 정도는 추세가 좋게 형성이 되거든요. 지금 상황은 어떠냐? 추세가 약한 종목들도 꽤 다수가 있고요. 강한 종목들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전환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종목들도 있어요. 여러 유형들이 지금 섞여 있습니다, 사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뭔가 강한 듯 하면서도 이렇게 한 번씩 급락을 맞게 되고 다시 한번 또 올라왔다가 또 내려오고 하는 과정들이 좀 반복이 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제 앞서 작년에 11월달, 12월달 그리고 1월 초까지 이때가 이제 지수가 굉장히 강하게 올라오던 그 타이밍이었는데 그 정도의 흐름은 지금 연출이 되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지수가 3월 9일날 저점을 찍고 올라오면서도 이 대형주들의 현재 추세와 주가의 위치를 본다면 앞서 있었던 상승과는 결이 다르다라는 걸 확연하게 느끼실 수가 있고 물론 이 밑단에 있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제가 지금 말씀드린 종목엔 포함이 되어 있지 않은 뭐 현대 미포조선이라든지 뭐 HMM이라든지 이러한 소위 대형주들도 추세가 굉장히 좋죠. 즉 시가총액 최상단에 있는 종목들보다 오히려 조금은 더 밑단에 있는 그러한 대형주들의 흐름이 이 3월달, 4월달에 좋았다라는 게 좀 확연하게 드러난다 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그러니까 섹터별로 추세가 좋았던 종목은 지금 시총 상위 종목에서는 포스코만 좀 포함이 되어 있는 상황 같아요. 철강, 조선, 건설, 내로 지금 시총 상위 종목에 포함이 되어 있는 종목은 현재로서는 포스코밖에 없다 라는 점에서 지수가 예전처럼 강하게 치고 가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좀 정리가 가능할 것 같고요. 자, 일단 제가 이제 이 시간을 빌어서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을 이제 하게 될 텐데, 일단 금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지수가 좀 급락을 좀 하다 보니까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기본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기술적인 추세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가장 심플하게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 쉽게 적용하실 수 있습니다. 일목균형표의 기준선만 설정을 하셔도 적어도 지금 내 종목이
좋은 포인트에 있는지 정도는 바로 한눈에 알아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꼭 활용을 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제 뭐 그냥 끝나기는 좀 아쉬우니까 기술적으로 이제 과거에 좀 움직임이 있었던 종목들을 한번 포인트를 설명을 드리면서 우리가 향후에 한번 이 종목 한번 관찰해 봤으면 좋겠다 하는 종목도 제가 이제 골라왔으니까 자, 그 두 종목을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박셀바이오입니다. 이건 이제 지난 과정들을 제가 설명을 해보려고 일단 준비를 좀 해봤는데 사실 이제 박셀바이오는 굉장히 이제 급등과 급락을 거쳤던 대표적인 종목인데 사실 그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일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향후에 우리가 또 이러한 종목을 잡지 말란 법이 없기 때문에 그 포인트를 한번 설명을 드려보고자 하는데요. 이게 너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앞전에 차트가 너무 작게 나와요. 앞전에 이 종목은 작년 9월 달에 상장을 한 종목이에요. 신규주는 심플하게 접근을 하시면 됩니다. 뭐냐면 첫날 기록했던 봉이죠. 첫날 기록했던 봉의 고점과 저점을 잡아놓고 타이밍을 재시면 되세요. 그래서 한 달 정도 관찰을 하다가 포인트를 잡으면 대부분은 어떤 매매 포인트들이 기술적으로 잡히게 되고요. 자, 이 박셀바이오가 처음에 상장했을 때의 고점과 저점입니다. 제가 지금 선을 지금 그었고요. 자, 이제 주가가 살짝 돌파를 했다가 저점까지 또 내려오고 이 저점 라인에서는 또 어떻죠? 또 한번 양봉이 나오면서 이렇게 반등을 하는 모습이 잡히죠.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고요. 이후의 과정들 한번 볼게요. 자, 이제 저점, 자, 어떻죠? 그러니까 이 종목은 좀 특이한데요. 처음에 공모가 밑에서 주가가 움직였었어요. 제 기억에는. 근데 이제 첫날에 고점과 저점 밴드 내에서 고점을 살짝 돌파했다가 내려왔다가 이 저점, 첫날 기록했던 저점에서 지지가 잡히죠. 지지가 잡히고요. 그러면 이런 자리에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이런 지금 고점이 이렇게 낮아지면서 이제 패턴이 나오고 있었잖아요. 그럼 적어도 이런 자리가 돌파가 되면 심지어 저점도 지지가 됐고요.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포인트가 나올 텐데 한번 볼게요. 자, 여기서 벌써 트라이가 나오거든요. 이 하락 추세에 대한 돌파에 대한 트라이가 이때 벌써 나오고 저점은 이틀 전에 지지가 됐죠. 네, 지지가 된 상황이고요. 이 위에 한번 봅시다. 사실은 이때 확연하게 들어와 있는 상황이었어요. 네. 그 실제적으로 제가 이때 되게 고민을 많이 했던 시기입니다. 한번 볼게요. 자, 여기서 이제 바로 슈팅이 나오죠. 어떻죠? 저점을 지지하고 과정을 한번 봅시다. 신규 상장 종목이 첫날 기록했던 고점과 저점은 굉장히 중요한 자리의 역할들을 하게 되는데 그 저점을 정확하게 지지하는 양봉이 이날 발생이 됐고요. 그리고 양음양 소위 패턴으로 살짝 음봉 눌려줬다가 다시 양봉으로 기존 하락 추세를 돌파하려는 움직임이 이미 윗꼬리에서 발생이 됐고 다음날 좀 안착하는 과정이 나오고 바로 그 다음날 지체 없이 슈팅이 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도 이제 매매를 할 수 있는 포인트가 있었다는 거죠. 초기에도. 그 이후에 한번 볼게요. 이제 계속 슈팅이 나오겠죠. 모두가 아시다시피 이 종목은 좀 많이 오른 종목이니까. 그렇다면 이제 계속 슈팅이 나오죠. 주가가 급등을 하는 종목은 대부분 5일선과 볼린저 상단을 계속 타고 올라가게 됩니다. 볼린저 상단이 이 빨간 선이라고 제가 일전 말씀을 드렸는데 자, 볼린저 상단을 계속 타고 올라가죠. 굉장히 강한 종목이라는 얘기고요. 자, 여기서는 하루 거래가 정지도 됐었고요. 다시 한번 올라갑니다. 자, 이날 이제 볼린저 상단이 무너져요. 이날.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때 같은 경우는 만약에 밑에서 산 사람들이 있다면 한번 이익 실현을 해볼 수 있는 심지어 5일선도 좀 종가상 깨져 있는 상황입니다. 자, 주가가 내려오죠. 자, 어떻죠? 제가 강조드렸던 회색선입니다. 지금 주가가 볼린저 상단이 무너졌을 때 매도 포인트가 한번 잡히고요. 주가가 내려오고 나서 회색선 일단 지지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는데 과거의 흐름을 봐서 가늠을 좀 해봐야겠죠.
기본적으로 과거에 굉장히 강한 1차 파동을 보여줬기 때문에 일단은 지지가 될 가능성이 높을 거예요. 그럼 매수 포인트란 얘기인데 한번 봅시다. 자, 바로 이건 좀 이례적이죠. 바로 갭 상승이 나오면서 강하게 좀 올려붙였고, 자, 2차 파동이 연달아 또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저 음봉은 음봉이지만 끝난 음봉이 아니죠. 예, 끝난 음봉이라고 보긴 어렵고, 계속 고점을 높여가는 상승이 나오고 있어요. 이 밑에 회색선은 닿지도 않고 있습니다. 지금은 밑에 회색선을 닿은 자리는 아까 한 번 딱 나왔었죠. 이 자리 딱 한 번 기회를 주고 그냥 슈팅이 나옵니다. 그리고 회색 자리는 저 밑에 계속 위치해 있어요. 네, 계속 밑에 있죠. 굉장히 강한 추세라는 거예요. 심지어 볼린저 상단까지 다시 수복을 하고 다시 한번 강한 추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와, 이거는 사실은 이제 들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딱히 매도할 포인트가 없어요. 그러니까 안 들고 있는 사람들은 매매를 하기가 어렵죠. 근데 들고 있는 사람은 매매를 할 포인트가 딱히 없을 정도로 굉장히 강해요. 예. 자, 여기서 이제 기준선, 여기 좀 깨지려고 하죠. 근데 이제 이런 자리에서 반등이 나온다라는 제 얘기가 대부분 좀 많이 들어맞거든요. 깨지는 듯 하다가도 반등은 나오잖아요. 일단. 그렇죠. 근데 주가가 이제 뒤로 백을 해서 보면 이미 이때 많이 올라 있었을 겁니다. 예. 이런 자리거든요. 이런 자리. 이런 자리. 이미 주가 여기 보이지도 않아요. 보이지도 않아요. 한 2, 30배 이미 올라왔기 때문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이런 데서는 이제 매매를 하기는 뭐 단기적인 정말 초단타는 가능할 겁니다. 이런 데서. 하지만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주가의 위치가 너무 높은 위치에 있는 종목은 최대한 안 건드리는 게 좋다. 자, 여기서 추세가 깨질 거예요. 추세가 깨지고 지금까지의 과정을 보면 이제 반등은 나오는데 이 반등이 나온 포인트가 또 어디입니까? 이 자리. 딱 기준선까지만 반등이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좀 급락을 해 있는 상태에서 이제 뚜렷한 추세 없이 그냥 횡보를 보이고 있는데 구름대가 엄청 크죠. 예. 구름대가 엄청 큽니다. 이런 종목은 통상적으로 횡보를 더 보이다가 이 구름대가 얇아지는 구간이 나와요. 이럴 때 돌파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지금으로서는 조금 더 당장 돌파하기는 V자로 돌파하기는 좀 버겁다라는 게 기술적으로는 좀 잡힙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제가 뭐 박셀바이오를 설명을 드리고는 있지만 제가 이제 뭐 다른 얘기를 하고자 한 게 아니라 움직인 과정이 아래 위로 굉장히 변동성이 컸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우리가 진짜 매매를 할 수 있는 포인트가 어디에 있었을까? 이거를 현재 시점의 종목에 적용을 해보면 어떨까? 라는 관점의 설명이라고 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일단 관심주로 제가 말씀드릴 종목은 한국내화라는 종목이에요. 제가 왜 관심주로 지금 말씀을 드리는지. 자, 이 시간은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 기술적인 포인트에만 근간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 포인트로만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자, 이 정도 주가가 위치해 있어요. 이거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절대 뭐 추천주나 이런 게 아니고요. 관심주입니다. 기술적인 포인트를 공부해 보자. 자, 앞전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어떤 포인트들이 좀 있냐. 지금 저 때문에 잘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주가가 과거에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다가 급락을 이때가 이제 코로나 때입니다. 코로나 때까지 이제 급락을 한번 거쳤는데 이 코로나 이후를 한번 보자는 거죠. 코로나 이후를 보면 이때 일단 거래가 한번 유입이 돼요. 이 정도 주가 레벨이죠. 그리고 이때가 이제 거래가 너무 많아서 그런데 중간중간에 이제 사실 거래가 유입이 되거든요. 그러다가 이때 이제 또 대량 거래가 연말에 유입이 됩니다. 이때가 되겠죠. 그리고 최근에도 한번 또 대량 거래가 유입이 됐어요. 자, 이런 종목은 매집은 돼 있는데 나가는 적이 없는 겁니다. 예. 나가는 적이 없고요. 주가의 레벨 자체가 처음 거래량이 유입이 됐던 그 레벨 정도의 위치에 있어요. 자, 요거를 다시 좁혀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정도로 이제 좁혀서 말씀을 드리면 처음 거래가 터졌던 지점의 고점이요. 이 정도죠. 어떻죠, 지금? 그러니까는 처음에 위치에 거래가 터졌던 시점의 고점이 여기였고요. 연말에 거래가 또 터졌던 시점의 고점도 여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주가의 위치도 여기고요. 이때하고는 조금 달라요. 지금은 돌파했다가 안착하는 과정입니다. 보이시죠? 앞전에는 윗꼬리로 달았던 고점이었다면 이번에는 돌파가 됐다가 안착이 되는 그 과정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거고요. 이걸 조금 더 압축해서 보면 지금 주가 위치가 저 회색선을 한번 잘 보십시오. 회색선 위에서 양봉과 음봉이 계속 반복이 되면서 좀 자리를 잡아가려는 움직임으로 일단 판단이 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종목은 좀 이제 관찰 종목으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고, 제가 앞으로도 이제 어떤 추천의 개념이 아니라 이제 기술적인 포인트를 이제 리마인딩하는 관점에서 현재 시점에 움직이는 종목들 중에 관찰을 해볼 만한 종목들을 한두 종목씩 소개를 해드릴 건데, 기본적으로 제가 이제 기술적인 포인트만 말씀을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내용은 좀 일단 생략은 하겠지만, 우리가 이제 주식을 실제적으로 매매를 할 때는 내용까지 같이 보셔야 된다는 것은 기본입니다. 기본 중에 기본이고요. 적어도 그 회사가 어떤 일을 하는지, 그리고 업종 내에서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는지, 모멘텀이 될 만한 건 없는지, 수급은 어떻고, 내지는 현재 주가의 시가총액 대비해서 밸류에이션은 어떤지, 이런 기본적인 거는 일단 체크를 하시고 항상 매매를 하셔야 된다는 거는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 종목이 좀 일단 특이해 보여서 일단 관심주로 일단 가지고 나와봤고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종목들 중에 뭐 이런 종목들이 있었을 거예요. 뭐냐면 뭐 토박스 코리아 이런 거. 얘도 아직도 좀 진행형이죠. 제가 뭐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냐. 저 회색 라인에 지난주에 이미 도달이 돼 있었기 때문에 매매는 충분히 가능하다. 일주일간 어땠죠? 계속 윗꼬리를 달면서 아직도 회색 라인은 깨지지 않고 회색 선 부근에서만 샀다면 단기적인 매매기에는 계속 줬을 거예요. 일주일 내내. 심지어 오늘도 장중에 또 윗꼬리가 길게 달렸고 이틀 전에도 그랬죠. 그래서 좀 여전히 좀 진행형인데 이런 자리에서는 확실히 지지를 하려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코퍼스 코리아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 종목도 어떻죠? 지금 오늘 약간 좋지 않은 음봉이 나오긴 했는데 이 종목 한번 보면요. 일주일 전에 말씀을 드렸을 때 이후에 이제 이틀 전에 사실 신고가를 갔었습니다. 장중에 이미. 그러니까 일주일 전에 이 자리까지 와 있어서 얘도 좀 포인트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바로 이 고점까지 뚫는 또 모습이 한번 나왔고 다시 한번 굉장히 빠르죠. 지금 주가 움직임이 빠른데 다시 한번 또 내려와 있는 모습인데요. 뭐 아직 오늘 뭐 살짝 이탈은 했지만 100% 이탈을 했다라고까지는 조금 보기 어려울 것 같아요. 오늘 하루 가지고는. 예. 그리고 오늘 거래량이 굉장히 적었거든요. 보이시죠? 오늘 거래량이 굉장히 적었기 때문에 그리고 얘도 지금 보니까 수렴 과정이 진행이 되고 있어서요. 추후에 다시 한번 뭔가 자리를 도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좀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포인트는 뭐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포인트에서는 역시나 반등이 좀 나왔다라는 거죠. 이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 마지막으로 이제 알로이스도 같이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종목은 좀 많이 올랐던 종목인데 알로이스는 오늘 올랐네요. 알로이스 모양이 전형적인 그런 모습이죠. 예. 기준선까지 내려오고 볼린저 확장됐다 축소되고 기준선 자리에서 정확하게 지금 반등을 하고 있죠. 다만 이 종목은 밑에서부터 올라온 폭이 너무 커서 매매에 적용하기 쉽진 않고 일단 공부용으로 좀 확인은 가능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이러한 종목들 이제 쭉 설명을 드렸고요. 자 앞으로도 이제 기술적인 포인트들을 이제 다른 각도에서 사실은 기술적인 포인트는 어디에 초점을 맞추는지에 따라서 제각각일 수도 있고요. 이제 속된 말로 똑같은 차트를 보여놓고 너 이 주식 살래 팔래 하면은 또 많이 의견이 나뉘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항상 제가 이제 강조를 하는 건 특정 포인트에서 무조건 오른다, 특정 포인트에서 무조건 빠진다가 아니라 주가의 과거의 흐름과 주가의 현재 위치, 그리고 이 회사가 무엇을 하는지까지 다 총체적으로 종합해서 판단을 해야 되는 거지. 우리가 수학하듯이 정확하게 이 자리는 무조건 올라가는 자리, 이 자리는 무조건 떨어지는 자리, 이렇게까지 얘기를 할 필요는 없겠다. 충분히 기술적인 지표들도 활용도에 따라서, 누가 활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좋은 무기가 될 수가 있다라는 점을 좀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좀 진행을 하고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